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보전과 개발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시 중심 기존 상업지역, 기존 도심 중심의 고밀도 압축도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연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 추진단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현군출 제주건축사회 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꺼낸 화두는 압축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고도관리 방안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골자는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주연 단장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먼저 고도지구에 대한 어떤 연역이라든지 어떤 법적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 고도지구는 1994년 종합개발계획에서 도 전체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1996년 경광고도규제계획에 따라 현재의 고도관리 수준이 결정돼서 약 30년 이상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쾌적한 도시 환경이나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은 15m에서 45m, 상업지역은 15m에서 55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의 주거 상업지역에 지정된 이 고도지구 면적은 약 51.7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 면적의 약 8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7.8%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여건을 보면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는 외연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원도심 등 기성시가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시기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또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상위 계획에서는 도시관리 방향을 살펴보면 2040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에서는 컴팩트 시티 조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밀복합, 압축적 토지 이용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한 압축도시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 분석해보면 30년 이상 된 고도지구의 어떤 형평성과 과도한 지정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기성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를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압축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도규제를 완화하는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일 교수께서 보시기에 현재 제주 지역의 고도관리 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역이 95년도, 죄송합니다. 94년이죠. 예. 94년도 제주도 이제 종합개발계획에서 예. 시작이 되고 6년도죠. 예. 이제 경광고도 규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가 적용이 된 시기로 본다 그러면 한 30년 됐기 30년, 때문에 예. 30년 지난 동안에 제주도 여건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인구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개발이 이제 도시가 많이 확장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뭐 여러 가지 특히 제주도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뭐 벗어날 수도 없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도시가 자꾸 이렇게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정비를 좀 바른 방향으로 하자라는 게 아마 압축 도시로 가고 있는 뭐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고도 규제도 그런 축에서 한 연장선에서 좀 정비해 보자는 의미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다뤄야 될 뭐 문제는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현군출 회장께도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고도 관리 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도 완화에 대한 부분은 뭐 매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구해 맞습니다. 왔던 사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 지금의 상황은 어떤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고도 완화를 하자라는 예.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이 아주 저는 맞다라고 저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고도 완화가 아니라 기존 도심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 도시의 어떤 활력 내지는 네.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적절한 어떤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안을 보면 이제 기준 높이, 최고 높이 이렇게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에 있어서 상업 지역은 뭐 한 160m까지, 통상 이제 상업 지역의 한계층을 4m로 본다면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현주현 단장께서 주요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도 관리 방안을 준비하면서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랄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적 취지라든지 이 기준에 맞춰서 고도 지구를 꼭 지정할 필요 있는 데만 지정하자. 즉,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예. 문화재라든지 어떤 경관 보조가 필요한 지역엔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정비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그러면 고도를 완화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현재 그 일률적인 규제에 따라서 어떤 경직된 어떤 고도 관리를 통해서 건축물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게 넓은 건축물, 이 아파트 뭐 과거에 성냥갑이라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넓고 평평한 건축물보다는 이걸 압축하는 대신 건폐율을 줄여서 그 공간을 녹지화시켜서 도심의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완화해주는 대신 예를 들면 그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어떤 도시 기반 시설을 통해서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자라는 게 이제 완화하면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저희들이 설정한 기준 높이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쨌든 간 저희들이 고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높이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이 기준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m, 예. 상업지역은 55m입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어떠한 절차 없이 개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높이를 기준 높이로 저희들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 높이는 저희들이 그 용역 기관에서 한라산 조망이라든지 제주공항 비행 안전구역 그리고 적정 건폐율로 했을 때 함정의 건축 계획 그리고 타도시 사례를 종합했을 때 주거지역은 75m,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60m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도지구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고요. 이거를 일부 완화하는 경우에는 각종 그 기준을 검토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최대 1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이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가 30m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건축물 인증 공공성 확보를 한 경우에는 140% 해가지고 약 42m에 지금 재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주는 정도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약하다, 작다, 완화 부분이 작다라는 그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정할 필요에 있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구는 전반적으로 좀 해제를 해서 그러면 기준 높이에 따른 건축은 개별 건축 행위에 맡기고 그리고 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
토지 여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반시설 여건, 그리고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적정한 높이를 찾아서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적정한 높이를 찾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는 앞으로 심의 제도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건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준 높이에만 들면 자율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기준 높이를 초과한 최고 높이 사이에는 일종의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지역에 네, 맞게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정도 높이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뭐 상업지가 지금 160m까지 나오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최고 높이를 설정했는데 이 최고 높이가 이제 앞으로 상업지역에 다 이런 최고 높이가 찰 거다. 뭐 이런 그럴 수도,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도시 같은 경우를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예. 이제 대부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특히 용적률이 중요한데요. 예. 용적률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라든지 건축법상의 어떤 그런 높이 기준을 설계 기준에 따라서 보통 이러한 높이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없는데 일부의 경우,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5층, 상업 지역에서는 50층 뭐 이런 설정을 해놓은 데가 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 간선 도로변에 가로격별 높이 제한에 따라 최고 180m로 설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5층, 강릉시 같은 경우는 25층으로 했다가 2025년에 높이 제한을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주도의 어떤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최고 높이의 건축물을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주의 경제가 서울시나 부산시 경제의 규모에 버금가게 돼서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경제 여건이 될 수 역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현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동의는 하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게 그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 그리고 아까 이제 제2종지구 같은 경우는 15m에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 15에서 45, 25m인가요? 45 정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까 경제하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련된 우리 산업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도 개발할 여지는 있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도에서 이게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 큰 전제 조건은 제주형 고밀 복합형 압축 도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제주도가 앞으로 장기 미래 도시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비전, 기준, 원칙들을 좀 정해주고 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준 높이라든지 최고 높이의 적용 방법이나 기준도 달라졌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고밀에 대한 기준은 말씀하셨지만 복합에 대한 것도 어떻게 식으로 복합할 건가도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아서. 근데 이게 좀 주객이 전도돼 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저 역시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당히 너무 좀 정치적인 어떤 이 방향으로의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 또 이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이게 좀 긍정적인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잘못된 그 여기 시장 경제의 어떤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아쉽다는 그 뭐 국장님 나름대로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논리성이랄까요, 뭐 합리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용역에서 이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고도 완화의 기준을 풀어야 되는 그 기준들이 왜 너무 일률적으로 좀 지역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좀 지역마다 경관이라든지 또 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얼핏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일률적인 그 고도 규제의 제1종, 2종 또 상업지구의 규제를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한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추후 보완돼야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먼저 한 말씀, 답변을 좀. 그 김태일 교수님께서 좋은 이제 그 지적도 해주셨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고도 관리 방안을 하면서 아까 기본 방향을 설명을 드릴 때 고도 완화를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본 원칙이 복합에 대한 얘기와 완화하면서 어떻게 완화하면서 토지 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도면화시켜서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그걸 부르는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게 기능들이 복합이거든요. 기능을 가급적 완화하면서 복합을 유도를 하자라는 게 큰 원칙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토지 이용 복합화 측면에서는 단순히 주거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업도 들어가고 그 외의 기능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 생활 SO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성, 실현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최고 높이를 설정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신 지역적 특성을 맞춰서 이 지역 높이, 저 지역 높이를 다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얘기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토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 기반 시설 여건 그리고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 건축물의 적정 높이라는 게 다양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지금 이런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 이 높이 달성하기까지, 기준 높이 이상, 최고 높이 사이의 건축물을 달성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제도란 걸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저희들이 용적률 강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계획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또 그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적정 높이가 맞느냐 또 들여다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현재 시스템적으로 이거에 대한 적정 높이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한 높이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도에서 현국장님 말씀하신 도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의 여지를 둬서 그 안에서 이제 특히 이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라인이나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설계의 유연성도 주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게 너무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줬을 경우 예를 들면 그 도시지화된 지역과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은 제가 보기엔 상황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 높이와 최고의 높이도 변화주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게 아까 이제 분명히 개발의 이익에 대한 뭐 주민들의 열망은 있을 거니까 이제 그것들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층수로 또 제한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역적 여건이 반영이 되게 그렇지만 불이익은 없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 반발을 좀 달래주고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모색하는 그런 쪽에 좀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뭐 지금 지금 고도 규제 완화라든지 압축 도시의 구상이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하나의 큰 틀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좀 뭐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많이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 회장께서도 좀 기준 높이, 최고 높이, 예. 지금 높이적인 측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예. 사실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시긴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조금 저도 좀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그 제주에서도 그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는 네.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데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는 좀 더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용역을 아예 별도로, 그리고 외곽에 대한 부분을 아예 별도로,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도 완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지금 첨예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현주현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가 있는 지역, 도로가 있는 지역, 그런 거에 따라 아마 높이가 다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거를 심의에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저는 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좀 정확히 맞춰서 처음부터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 그 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도시 환경에도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획을 좀 풀어나가라라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해주신 대로 기준 높이, 최고 높이 하면 네. 사업자도 그렇고 최고 높이에 일단 근접해서 이 뭔가를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밖에 하려고,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말고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또 들고요. 반면 또 좋은 점이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일률적인 주거단지의 그 높이보다는 우리 오히려 이런 기준 높이, 최고 높이가 적용이 되다 보면 평균 높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준하고 최고에서 그 예. 평균 높이. 그러면 아무래도 단지 외곽은 좀 높이를 낮게 하고요. 단지 내부에서는 좀 높게 해서 어떤 스카이라인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높이 개념을 도입하자. 예. 이 고도 완화를 추진했을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경관, 도심 미관 부분입니다. 자칫 제주의 색, 제주의 특색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와 우리 현군출 회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우리 단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우려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고도 규제 완화가 발표난 뒤에 건축계의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거꾸로 난개발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가이드라인이랄까 명확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크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로경관 부분에서의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높은 지대에서 들여다보는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경관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가로경관이 훨씬 매일매일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일 경우에는 기준 높이와 최고의 높이에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많이 완화가 된 부분에서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도로의 여건과 또 녹지 공간과 이런 여건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솔직히 잘은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좀 규제 완화를 제시할 때 조금 더 이 비전이랄까 좀 방향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했다 그러면 그런 우려라든지 혼란을 좀 덜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그런 우려들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우리 현 회장께서도 저는 지금 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한편에서는 타당하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건 순수하게 그 건물의 인면이 우수하다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외부 환경 조성이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건축물이 우수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사실 제주의 도시 미관이 아름답다 그리고 특색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 물론 저희 책임도 크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리고 밀도에 대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되겠는데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건폐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밀도, 그러니까 건폐율은 줄이되 용적률을 조금 더 줌으로써 여유 공간, 그러니까 이 도시 내에서도 충분한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물론 뭐 그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정책에 대한 걸 다 묻어버려 가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도시 경관을 얘기할 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한라산 조망권 뭐 이게 차단돼서 경관 문제가 있다라는 이 등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시 경관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양한 측면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멀리서 봤을 때의 어떤 스카이라인이 있을 수 있고요. 도시 안에서는 어쨌든 간 조망이란 거는 건물로서 차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망에 대한 통로는 도로나 건물 사이의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이란 거는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용적률을 다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늘리려면 옆으로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당연히 높게 짓게 되면 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건 필수 불가하거든요. 그랬을 때 갖는 조망 통로는 더 확보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천공률이라는 단어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개방된 공간의 비율을 천공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천공률이 확보되면 될수록 녹지 공간이나 그 다음에 바람길이 확보돼서 도시 열섬 형상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관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심은 건축물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외관, 미관이 주는 이 어떤 건축적 가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전문가 여러분들이나 도민들도 이 경관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는 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이런 부분 좀 토론해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현주현 단장께서는 어떤 좀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저희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고도관리 방안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외연 확산하는 문제, 그리고 원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공동화되는 문제, 그리고 노화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고도관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도심이나 기성시가지가 정비가 되면 그 정비된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건축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전에 그 우리 고도규제 완화를 우리 도정에서 발표를 할 때 근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단어를 너무 크게 강조하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의도했든 의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약간 왜곡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이면에는 약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하여튼 앞에 너무 이렇게 생략이 많이 되고 이제 좀 표현이 이제 경제 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도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고 우리 생활 공간이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공공성이라고 보고요.
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건축에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주형이라는 단어 압축 도시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중공공 공기업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형 고밀 복합형 압축 도시이기 때문에 고밀에 대한 규제 완화, 아까 고도 완화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럼 복합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복지, 교육, 인프라의 공공성을 우리 중공기업에 해당되는 제주개발공사, 또 우리 JDC, 뭐 이런 에너지공사도 뭐 풍력만 이야기할 거 아니라 저는 제로 에너지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중공기업이 이제 좀 역할을 해서 선도적이고 이익을 좀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회장께서 예.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압축 도시가 지향하는 바지 않습니까? 압축 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는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데 지금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동력이 이제 시작되는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규모 재정비 사업이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든 이로 인해서 건축 경기가 일단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 게 한 7년 이상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건축 경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라앉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사실 건축 경기가 일부 살아나게 되면 이것만으로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제 주거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 당연하게 그거에 부합돼서 상업 지역이 다시 또 이제 커질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생활형 SOC 같은 이런 부분들,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여가시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시작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부분 외에 이번 뭐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할 얘기 있으면 좀 의견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출 회장 먼저. 예. 사실 하루하루가 이게 빠르게 이게 어떤 뭐 AI를 특히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건축에서도 정말 그 속도가 무섭습니다. 도시 정책도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 도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은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스마트 시티 개념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행정도 그렇고 저희 뭐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우리 학계에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빨리 이 미래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좀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정책 안에 그걸 좀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일 교수도 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예, 뭐 우리 현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이게 용역업체에 맡겨야 될 문제인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좀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기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제주의 미래 도시에 대해서 꿈을 꾸고 또 거기에 대해 참여하고 정책적으로 그게 부분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이게 생활 공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정책. 오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랄까요, 정책의 프로그램을 좀 경직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이 도시 정책의 부서와 건축의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의 관계가 이렇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국장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뭔가 끈끈하지 않은 연결성이 떨어지는. 아까 이제 도시 건축물의 미관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게 도시에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관여하는가. 또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도시에 어떻게 그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계랄까요, 정책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인가요?
그쪽에만 맡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국장님께서도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면 상당한 변화에 큰 어떤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처음은 예. 좋습니다. 예. 그 부가적으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지금 후속적인 얘기도 좀 예.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대화 중에 조금 잠시 나눴다가 그게 그냥 거기서 끝이 났는데요. 도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으니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예. 교통에 대한 문제도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 정책입니다. 주차장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이게 도시는 도시, 건축은 교통은 건축, 교통. 예, 교통 하지 말고 예.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생각도 하고 지금 패러다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뀌었으면 예. 또 좀 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돌아가고 있지만 한 부서에서 그걸 꽉 잡고 있으면 맞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별 연계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언제쯤부터 시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추진 예. 계획만 말씀드리면 근본의 저희들이 고도관리 방안으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예. 그다음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 예.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재정비하는 부분,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시급한 재건축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고도지구를 전반적으로 해제해서 정비한 이후에 달성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 고도지구 해제 과정을 거쳐서 2027년도에는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 좀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이제 도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요즘 규제 너무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 그런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이종일반 주거지역이 현재 15층으로 제한된 걸 예. 25층으로 25층 바꿨는데 까지, 예. 지금 국토계획법상 이종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과거에 15층으로 제한했다가 2011년에 아예 층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만 이거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고도관리 방안과 연계해서 사전에 이제 개정하는 내용일 뿐 이게 고도지구가 해제되지거나 정비되지 않으면 당장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좀 미진했던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군출 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많은 이야기가 토론에 대해였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저희 전문가 협회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저는 아까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그런 어떤 위험적 요소들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 도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7년 스타트로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촉박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예, 상당히 타이트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현 회장님도 말씀하신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이제 환경 공원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의 조례 개정, 지침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면 어떨까? 또 그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주현 단장께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고도지구는 장기간 동안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지구가 타 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더 제한되어 있고, 신도심보다는 또 원도심이 더 제한되어 있는 등 이제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 이 고도관리 방안은 원도심 공동화와 도시 외연 확산을 해소하고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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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단지 층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도시의 밀도와 속도, 그리고 삶의 품격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고도와 규제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정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